뮤지션 TV 오늘 TV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등장 전입니다, 후보님. 아, 그래요? 네네, 양쪽은 등장 전이고요. 요새 현장 매일 누비시고 다니는데 여기 학교, 교실 오랜만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아, 저는 교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죠. 고등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요즘 교복 보면 너무 부럽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교복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젠지 아세요 혹시? 내가 미리 공부를 했죠. 네네. 그럼 한번 얼마나 젠지 능력 평가 합격할 수 있을지. 젠지란 제너레이션 G. 일단은 정답의 90%. 2000년대 전후반 그 정도. 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랬는데. MG라고도 불렀고 너무 넓어지는데 지금 처음으로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된 18세, 만 18세 유권자가 전체적으로 2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정말 큰 규모인데 오늘 이렇게 젠지 세대 소통하면서 네. 마음, 20만 명의 마음 확 휘어잡을 자신 있으세요, 후보님? 자신 있다면 이상하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좀 이해를, 동의를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생애 잠깐만. 첫, 네. 20만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소중해요, 매우. 그렇죠. 그러긴 한데, 이게 사실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강의원도 비슷할 텐데, 학력고사 볼 때, 한 60만 명이 보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 정도. 아마 학생 수는 한 맞습니다. 40, 한 50만?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그 인구가 많을 때라서. 그러니까 아마, 그 나이 또래는 맞습니다. 한 50만 정도 그 됐을 정도는 텐데, 됐습니다. 네. 지금 이게 20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위기까지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생애 첫 투표권을 얻은 만 18세 학생들 모셨는데요. 일단 두 분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안녕하세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3 학생 김은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른쪽. 김은서 학생. 네. 저도 이번에 첫 투표를 하게 된 고3 유권자 김우석입니다. 김우석. 자, 요즘 10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챌린지 문화라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 두 분께서 또 챌린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배워볼 준비 혹시 되셨나요? 아, 우리 뭐 시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두 분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같이 쳐주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네. 시범을 네, 먼저 먼저- 한번 영상을 보고, 은소 양이 또 알겠어요. 준비한 게 있답니다. 네. 왠지 저쯤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벌써 연습하셨구나. 자, 그래서 이제 김은소 양이 또 특별히 우리 투표를 대비해서 챌린지를 조금 바꿔봤대요. 한번 배워보는 시간 제가 갖겠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일어서서. 너무 어려운 걸 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네. 동작이 두 개밖에 없어서 되게 간단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동작으로 괜찮아. 다리를 다리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괜찮아. 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쭉 펴고.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네네. 발 대라고. 네네. 계셔도 돼요.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괜찮아. 동작이 띵띵띵띵. 괜찮아. 네 맞아요. 오 잘하셨어요. 네. 띵띵띵띵띵 이렇게 두 가지만 띵띵띵띵. 하시면 돼요. 네 번 하시면 돼요. 네. 그럼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아, 다시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괜찮아. 딩딩딩딩딩. 괜찮아. 맞아요, 맞아요. 괜찮아. 이거 왜? 네. 약간 거기서 저희는 투표 친구 그 괜찮아를 친구야 투표해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 투표해 할 때는 아, 이렇게 투표해. 이거 중요하지. 네, 이렇게 투표. 이게 아니고? 네. 이걸로. 아, 네. 좋습니다. 투표해 이렇게 해주시면 네. 돼요. 그럼 한번 시작. 친구야. 투표에. 저기 음악에 맞춰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괜찮아를 음악이 하고 너무 빨리 시작되는 거야. 맞아요. 네. 네. 아 친구야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해 투표해 띵띵띵띵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이거 친구야 다음에. 투표해. 아, 다음에. 네네. 네. 친구야 띵띵띵띵띵 띵띵띵. 투표해 띵띵띵띵 어려워. 친구야 너무 어려워. 띵띵띵띵 투표해 이렇게. 아, 네, 이거 민폐. 네, 장구는 잘했는데. 아, 근데 그 웨이브를 보니까 흥이 네. 있으시네요. 네. 이게 참. 네. 왜 이런 거 자꾸 시키나 모르겠어요. 저희 지금 라이브잖아요. 이게 나갔거든요. 바로 첫 번째 챌린지 올리신 분들 누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생일 네. 첫 투표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챌린지가 엄청 유행을 타며 한번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만들게 됐어요. 괜찮아. 네, 맞아요. 네. 투표해. 맞아요. 딩딩딩딩딩. 괜찮은데? 이거 그쵸, 상당히 괜찮죠? 중독성이 강한데? 네. 재밌는데? 괜찮아. 딩딩딩. 투표해. 딩딩. 이게 많은 챌린지가 있는데 하필 딱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한국 가요로 아시거든요. 그러게, 괜찮아. 근데- 괜찮아가. 네, 맞아요. 한국어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 좀 7년 정도 살던 베테랑 래퍼의 곡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이 가사가 사실은 괜찮아 뒤에 이 래퍼가 할아버지가 고엽제 피해자여서 날 때부터 왼손에 장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 자기의 인생을. 네, 그렇군요. 노랫말 중에 그래서 남들은 다 꿈을 두 손으로 잡지만 난 한 손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그렇지만 난 더 노력하고 누가 뭐라 해도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이 지금까지 좀 많은 역경이 있으셔서 이거를 이겨내고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게 된 모습이랑 좀 겹쳐 보여서 이 노래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 이 래퍼는 활동을 어디서 해요? 한국 오디션에 나가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하고. 한국, 베트남 왔다 갔다 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베트남 고엽제 맞습니다. 때문에 그 유전자 변형으로 장애로 태어났군요. 없게 태어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밈으로 챌린지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 따라 불렀습니다. 그게, 랩에 맞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 한국 메시지도 문화가 강렬하고. 맞습니다. 진짜 한국어로 부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 노래로 알 정도인데요. 이렇게 재미와 의미 모두 챙기는 두 분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은소양은 장래 희망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고 있는데 일단 아직 드라마나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분야는 정하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서로의 공동체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갈등 없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랑 과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영상 이런 제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을 꿈꾸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컨셉이 좋습니다. 하고 간단합니다. 우석 분은 장래 희망이 뭘까요? 저는 아직까지 진로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않았는데 정치학적인 관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끄는 시민담론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석군 꿈은 가수일 줄 알았는데 온 국민 다 아는 정말 유명한 노래를 부른
가수잖아요. 후보는 아, 용선님이 어떤 노래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나요? 못 봤는데. 맞아요. 많이 안 알려줘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본인이 부른 거예요? 네네, 제가 부른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저 꼬마가 우석군이래요. 거짓은 아, 그렇군요. 네. 어둠은 빛을 훌쩍 이길 수 커서 없다. 18세 유권자가 된 겁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이거 처음 않는다. 시작할 때 모양이에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나도. 유명한 분을. 네, 뵙죠. 유명한 분이었어요. 후보님 이렇게 참 우석군 어떻게 노래 부르게 된 건가요? 제가 8살 때 엄마 따라서 그 작곡가분, 그러니까 윤미석 삼촌 삼촌이에요? 네. 아, 그게 워낙 잘 대해주시고 추천해서 삼촌이라고 애칭 약간 부르고. 진짜 삼촌 네네, 아니고? 진짜 삼촌 아니고 삼촌하고 두 분인데 그래서 녹음실 놀러 갔었어요. 근데 우연히 한번 세월호를 다룬 노래가 있고 정의가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이런 내용의 노래가 있는데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주셔서 운 좋게 한번 불러보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운이 보태져서 그 노래가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저거 정말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많이 부르는데. 그 후보님도 당시에도 겨울의 추운 집회에서 이 노래 많이 들으셨고 그렇죠. 예. 지금도 기억이 좀 새록새록 하실 것 그럼요. 같은데 네, 네. 그때 저 노래를 그때 촛불 항쟁, 맞아요. 촛불혁명 때는 뭐 여러 노래를 부르긴 했는데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죠. 제일 많이 부르고 딱 그 시점에 그 상황이 맞는 이 유명한 민서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은소양도 이 노래 알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촛불 집회 갔을 때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제 앞에 있으시다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학교 아니? 아니에요. 다른 처음, 학교 네네네네. 처음 만났어요. 초면입니다. 네. 여기 이 학교 재학생들은 아니시고? 이 학교 재학생도 아니고요. 네, 여기 학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계엄이 일어나게 했다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나고 네. 이 두 분들은 만 20살이 되기 전에 18살 첫 투표권을 가질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탄핵된 대통령을 둘이나 보게 되고 심지어 계엄까지 실시간으로 목격한 세대가 됐어요. 은소양 그때 12월 3일 날 혹시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한 밤 10시 반에 제가 다음날 친구 생일이어서 인터넷으로 선물을 막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학원 단톡방에서 야, 계엄이 터졌대 이러면서 친구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사실 계엄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어머니한테 바로 여쭤봤어요. 엄마 계엄이 터졌다는데 계엄이 뭐야?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되게 분노를 하시면서 그 군사 정권이 정치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상태가 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사실 그 봤을 당시에는 그냥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겼던 그런 건데 제가 그 상황이 영화에서 일어났던 그 상황을 내가 직접 겪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우석군 12월 3일 저는 그때 기숙사에서 중간고사 한 3, 4일 전이어서 공부를 네, 기말고사 3, 4일 전이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뒤에서 딱 오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농담으로 한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장 먼저 어머니 생각이 났었어요. 어머니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계엄이 터지면 혹시 제가 1987 봤던 것처럼 잡혀가서 고문당하시고 막 협박당하고 이런 게 아닌가. 서울의 봄도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맞서 싸워서 이런 민주화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 투표라는 거하고 계엄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비상계엄 결국은 이제 군대에 의한 통치, 군에 의한 통치가 이제 비상계엄인데 이게 45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여기 이제 비상계엄에는 이제 헌정 질서라는 게 이제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욕구, 뭐 인권과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저항하면 이제 진압하고. 근데 진압의 방식이 그 전에 경찰이 진압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군에 의한, 무력에 의한 진압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럼 필수적으로 이제 살상이 벌어지죠. 살상하면 또 저항하고. 이게, 우리 실제 45년 전에 겪은 거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이게 군 통치가 시작되고 저항하고 살상이 벌어지고, 다시 또 저항하고, 이게 막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문하고 투옥하고 이제 실종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르헨티나가 유명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소설책에 또는 우리 학생들 중에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졌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속 얘기? 그 영화 속 이야기? 이게 현실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끔찍했죠. 근데 우리는 간접적이지만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저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그 기간에, 전 광주하면 탁 떠오르는 게 관이에요, 관. 그 태극기 덮인 관, 쫙 늘어서 있잖아요. 그 관이 없어가지고 난리였다는데. 그리고, 그냥 그 사람 유족을 만났는데, 그 사진 중에 보면 이게 몽수부대원들이 다리 잡고 질질질 끌고 가는 네, 네. 그 묘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5.18 때. 네. 근데 그 장면, 본봉으로 내리치는 장면.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정말 끔찍한. 지금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조금만 삐끗했으면, 성공했으면 정말 끔찍해요. 일단 우리 이 자리에서 이런 건 없죠. 네, 네, 이건 뭐 당연히 없고 모든 걸 군이 통제하고 네. 또 미운 사람들은 군사재판으로 잡아다 단심제로 또는 뭐 삼심하더라도 그냥 뭐 재판에서 그 계획서에도 있잖아요. 유력 인사는 죽이거나 이제 군사재판 해부해서 사형 또는 무기를 선고해가지고 제압한다. 이 계획서에 있어요. 실제 그랬겠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빠르다는 게 우석군이 어머니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데 그래서 무서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참 가슴 아픈 말이고 혹시 두 분 우리 후보님이 라이브 영상으로 송출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네, 저는 봤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보시고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담을 넘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전 되게 그 당시에 처음 그러니까 표면으로 느껴보는 공포? 그 공포를 처음 느꼈었거든요. 현실에서? 네, 현실에서 처음 느껴봤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약간 뭔가 계엄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미세한 그 희망, 확신 같은 게 되게 이렇게 나오면서 저라면 진짜 무서워서 뒤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결단력 있게 바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책임자인데 다 못해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경우 가끔 있긴 하죠. 우리 역사에서 아까 맞죠. 세월호 노래도 맞죠. 부르셨지만 네. 그 친구들 반응이 사실 좀 궁금해요. 제 딸도 고1이어서 단톡방 내지는 DM으로 서로 그날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개업에 대해서? 기숙사가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와 이거 진짜 말이 되냐? 이게 완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각자 패드랑 노트북을 다 모아서 이재명 대표 라이브도 켜놓고 MBC, SBS에 주진 라이브 이런 걸 다 켜면서 지금 국회의원 몇 명 왔어. 지금 군이 얼마나 들어왔어. 여기 막
깨지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 막 공유하면서 다 같이 아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 윤소 양은 어떠셨어요? 제 친구들은 그 상황 자체를 모두가 미쳤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 당 정치적인 그거를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친구들 모두가 이거는 잘못됐다,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분노를 하고 심지어 한 친구는 실제로 국회까지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도 그 당시의 상황을 되게 잘 인식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날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도 계속 이제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국회 안에 우리가 비상 대기를 했는데 이제 새벽 돼서 이제 바깥 상황이 좀 궁금하니까 이제 담당 쪽으로 가서 몰래 바깥 상황을 쭉 봤는데 거기 담장에 앉아가지고 붙어서, 담장에 붙어서 네. 끌어안고 지켜주시고 자는 쫄고 있는 그 학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노트북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근데 제가 나중에 당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텐트를 설치해 드렸는데, 갔더니 전부 젊은 학생들이 노트북 놓고 공부를, 왜 그러냐,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죠. 근데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 네, 있다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근데 시험 기간인데 국회 앞에 와가지고 국회를 이제 지키면서 시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 나라에 진짜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그 사적 욕망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누군가를 대량 학살해가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한심한 정말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막고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시험 기간에 와서 또 지키면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돼. 공부는 하고. 맞습니다. 네. 이걸 보고, 정말 이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싸우면서 일하자. 뭐 그런 거 있잖아. 힘들 싸움도 때. 즐기면서. 싸우면서 네. 일하자. 네. 두 개 동시에 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압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그게 그 DNA가 남아있는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었고, 그 후에 이제 계엄 해제 후에 이제 탄핵 의결 과정,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주로 20, 30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밤새고 이런 건 거의 젊은이들이었는데, 이게 이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겠다,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10대 연설자들도 많아서 부산의 그 유명한 연설자도 그랬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네, 맞아요. 네, 정치적으로 깨어있다, 올바름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분의 삶에 혹시 어떤 상처도 좀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긍정적 변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계엄이 혹시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계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그게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학교에서 고3이 되고 나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선택을 해서 듣기 시작을 했더니 그 계엄이 얼마나 그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배웠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중요한 것을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하셨던 것에 제가 되게 그 큰 일이었구나 이거를 좀 더 표면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으로나 그 학교에서나 이 수업을 할 때 그런 제대로 된 그 교육 과정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거죠.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사실들이잖아요. 물론 계속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막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사태 이후로 사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배우게 되니까 좀 더 이게 계엄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이 사회 정치 구조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부하는 시간. 전 그것도 궁금해요. 인스타나 뭐 X나 이런 소셜미디어 하시잖아요. 개업 이후에 혹시 친구들의 그런 소셜미디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저는 저보다는 이 친구가 좀 더 대답을 잘할 것 네. 같아요. 인스타를 안 하시는구나. 너무 솔직히 좋아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보네. 저는 제 친구들은 다들 막 응원봉 들고, 저는 물론 없지만 제 친구들 막 집에 응원봉 4개씩 들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들고 실제로 제 친구 2명이 갔었어요. 그 시위를 갔었어요. 응원봉을 들고. 그래서 그게 막 스토리에 올라오기도 하고 하면서 와 너희 진짜 대단하다. 나는 그 시험 기간이라 그 시간이 없고 저희가 입시를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입시 시작을 해서 시험 기간이라 시간도 없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너희 진짜 멋있다. 나도 나중에 꼭 데려가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 뒤로 시간이 없어서 실제로 못 갔지만 인스타를 안 하는 우석군 정치학으로서 좀 저는 현재 판결에 대한 분위기도 어떻게 다들 받아들였는데 저희 딸내미 학교에서는 그걸 송출해서 생방송으로도 봤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일단 친구들이 다 같이 현재 판결을 봤었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는 다 무조건 내려줘야 되는 판결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근데 너무 오래 끌려서 불안한데?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연한 결정이 당연하게 내려져서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더 잘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를 현재 판결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합법적인 국가 운영?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너무 당연하지.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처음 느낀 사람들이 많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기나 뭐 음식이나 아니면 뭐 가족의 품이나 뭐 이런 당연한 일상들, 귀한 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잠시 깨지거나 사라지면 그걸 이제 체감하게 되죠.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게 제가 한번 한 2번 굶어봤잖아요. 너무 오래 굶으셨죠. 그러니까 네. 정말 뭔가를 섭취하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죽을 뻔하고 나니까 푸른 하늘.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또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내란 사태를 지금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지금 이 순간들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평화혁명, 정말 아름다운 혁명이죠. 정말 엄중하지만 아름답죠. 평화적이고. 쉽지 않거든요. 보통 피가 튀고 부서지고 누군가 죽고 다치고 원래 이 과정들은 그래요. 권력을 놓고 싸울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이 2번이나 이런 무혈의 평화혁명이 있었던 대한민국 지금의 이 순간 이거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으로 연구하고 또 평가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록을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체감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또 체감은 못하고 전애들은 옛날 이야기 또 지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이렇게 좀 느낌이 사라지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걸 써서 저는 기록을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김은수 학생이나 그 주변 또는 우리 김우석 학생이 느꼈던 느낌 또는 어머니의 행동 잘 모르는 어머니의 행동도 있겠죠.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보통 우리 역사적 사건들을 하면은 뭐 5인, 10인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수백만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가 뭐 특별히 튀어난 도드라진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기록을 남기냐. 제가 이제 공략하긴 좀 그런데 실제로 할 건데 딱 이 빛의 혁명에 참여한 기여한 모든 국민들한테 포상을 할 것 같아요. 국가의 이름으로, 우리 네. 공동체 이름으로. 네. 그래서 뭐 포상이라면 뭐 대단하냐, 뭐 각자가 이 빛의 혁명 기간에 기여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인증해서 이런 과정에 참여했고 그럼 그거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럼 본인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어때요? 괜찮아요? 전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소중한 역사는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으로만은 네. 잘 보존이 안 되는 사라지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꼭 기억이 되기 위해서라도 기록되고 남겨야 한다. 그 도장 하나가 도장일 수 있지만 역사적 행위이거든요. 그렇죠. 그 인증을 기록이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두 분 황금돼지띠 맞으세요? 맞아요. 네, 그 유명한 황금돼지띠인데 사실은 그냥 시간이 흘러갔으면 2년 후에 대선을 치렀을 텐데 올해 18살 대선이라는 갑자기, 예. 행운을 차지하게도 됐습니다. 이걸 조기 왜- 대선에 조기 투표로. 네, 조기 대선 조기 투표를 하게 됐는데 자 소감이 매우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내년에 투표하실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출마할 줄. 아무도 몰랐죠. 저도 전혀. 그렇고 어떠세요, 우성님? 저는 일단 이번 계엄 상황에서 되게 놀랐어요. 우리가 지켜오던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공동체 가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대한민국 공동체, 이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은 일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일어나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이번 투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책임감이 들어서 떨림도 있고 동시에 좀 가슴이 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윤소연은? 저도 제 생애 첫 투표가 대선인 게 너무 설레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일이 훗날 역사책에 한 장 이상은 나올 정도의 엄청난 민주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의 터닝포인트가 될 시점에 제가 투표를 하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되게 너무 설레가지고 사실 원래 그날 대선 당일에 모의고사였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 모의고사였는데 그게 대선 때문에 하루 덕분에 미뤄졌는데 대선 덕분에 하루 미뤄졌는데 사실 저는 그 모의고사보다 대선이 더 설레요. 투표할 생각하니까 더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젠지력을 살려서 우리 후보님께 좀 짓궂은 질문도 할 수 있게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분하고 우리 후보님들 좀 편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네. 그 1987년 서울의 붐이나 역사적으로 이제 국민분들이 일어서서 직접 나라를 바꾼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정치는 계속 엘리트 정치에 고집했던 것 같아요. 뭐 사법 쪽이나 아니면 다른 특히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근데 이번 계엄으로 그런 한 명 엘리트의 정치의 문제점이 막연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이제 후보님께서도 뭐 국민의 도구가 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약간 사회적 약자의 담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걸로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국민 주권 국가인데 물론 그게 길게 넓게 뭐 포괄적으로 보면 국민의 의사가 관철되는 민주국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번에 우리가 체감도 했지만 참 허약하다. 누군가 한 사람이 권력자가 마음을 먹으면 쉽게 깨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날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
지휘관 1명 또는 병사 1명이라도 과격행동으로 진압을 했으면 진압되거든요. 맞아요. 뭐 총 쏘고 뭐 폭탄으로 회의장 문 깨고 들어가고 불 끄고 뭐 공포탄이라 몇 발 쏘든지 아니면 진짜로 실사격을 하든지 해버리면 그 못 막을 수 없거든요. 허공이 되고 허공이 쌌더라도. 예. 네. 한 명이라도 딱. 네. 저는 그 계엄군 병사 1명이 개머리판을 한 번만 휘둘렀어도 맞습니다. 예, 이건 일이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취약하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민중의 힘, 백성, 옛날로 지금 백성, 요즘으로 치면 국민들의 힘,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위대하다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결국 그 계엄군 병사들 또는 일선 지휘관들을 막은 게 그 머뭇거리고 사실은 행동을 못한 거거든요. 무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은 결국 어디서 나왔냐. 결국 대중의 힘에서 나온 거죠. 국민들의 힘.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란관계라 할까? 이 부딪히는 서로 밀고 당기는 데서 결국 국민이 이긴 거죠. 저는 그걸 기대했고, 그냥 국회의원들과 계엄군만 부딪혔으면 이길 수 없죠. 근데 국민들이 그걸 에워싸고, 특히 유튜브로 얼굴을 찍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한강 작가 얘기가 좀 맞는 거죠. 예를 들면, 산자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릴 수 있냐, 구할 수 있냐. 우리는 아니라고 보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광주 5.18 희생자 수백 명이 지금 1980년? 오래전이죠. 근데 그 경험이 이번 12월 3일에 그 계엄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행위를 나중에라도 어쨌든 처벌을 좀 부족하지만 하긴 했거든요. 그 장면을 본 병사들, 군인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 나중에 죽기 전에 언젠가는 처벌되는 거 아닐까? 불명예스럽게. 아마 그게 제일 그들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경험. 축적된 역사적 경험이죠. 이런 거, 이게, 저는 새로운 또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의 위대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요. 근데 엘리트 정치는 보면 엘리트들이 하는 거냐.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윤석열. 그렇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왜 전에 그 뭐- 수긍이 안 될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란 똑똑하고 뭐 맞습니다.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야. 기득권인 거죠. 예, 소수의 기득권으로 말하죠. 근데 그 엘리트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계엄 해제 불참하는, 막 방해하고, 게다가 뭐 탄핵에 공범되죠. 대해서도 탄핵 반대하고, 네. 윤석열의 복귀를 계속 요구하고, 지금도 출당도 못하고. 출당도 못하고, 네. 지금도 동조하잖아요. 네. 제가 어제 김문수 후보한테 그 단절할 생각 없냐 했더니 절대 대답 안 하고 끝까지 대답 안 하대요. 딴소리하고. 단절 안 하겠다는 거죠. 사진 물려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를 끌고 가냐. 저는 궁극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최종적인 결론은 6월 3일 날 국민의 손으로 결판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심판, 단죄, 신상필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들 잘하면 또 박수를 줘야죠. 이게 좀 원활하면 결국은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빛의 혁명 광장에 나왔던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하잖아요. 껍데기만 바꿔서 뭐 하냐고. 똑같았잖아요. 전에 촛불혁명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결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결국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도입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광장의 토론도 늘리고, 네. 뭐 일각에서는 시민의회이기도 해요. 시민사회에서 그거 요구하죠. 네. 뭐 보시는 분도 혹시 그게 뭐냐 이럴 수 있는데, 법적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 속에서 여론조사하듯이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들로
토론, 논쟁을 할 수 있게,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만들자 이런 논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정치에 또는 행정에 반영하는 제도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정치 엘리트들도 생각을 또 바꿔야 되고, 자기들이 지배자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저는 이번 빛의 혁명 과정, 지금 혁명이 저는 계속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도 계속 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락되는 게 6월 3일이겠죠. 맞습니다. 그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권한을 활용한 새로운 또 더 나은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도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큰 혁명의 하나의 과정일 텐데,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고, 결국은 이번 6월 3일이 그 첫 출발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래의 정치학도 다운 네, 진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말이 길었어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본 얘기를 일종의 시민의회 같은 개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은소양 질문 혹시? 전 약간 가벼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고3이잖아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그 학교도 못 다니시고 소년공으로 일하시면서 근데 공부하셔가지고 그 고시까지 합격하시고 하셨잖아요. 대학도 가시고. 혹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거 중요하다. 네, 저한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바늘로 찌르면서 공부했어요, 진짜로. 바늘로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말씀하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왕도가 없다.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저는 왠지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기술 테크닉에서 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낮에는 공장을 다니고, 이제 밤에 학원을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이제 새벽 4시까지, 왜냐면 4시까지 통금이니까. 뭐 자거나 이러면서 4시에 다시 집에 와서 잠깐 자고, 공장 갔다가, 퇴근하고 바로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이 생활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야, 이거 공부 시간을 좀 더 확보하면 공부를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정말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기 몇 달만 어떻게. 그래서 내가 석 달인가 하면 쉰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럼 공부 정말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똑같았어요. 그냥 낮부터 공부를 하니까 저는 엄청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공부 총량이 똑같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낮에 8시간, 출퇴근하면 한 10시간 좀 이제 공장에 다니고, 그리고 밤, 새벽 이렇게 공부하는 양하고, 아예 공장 안 다니고, 하루 종일 그 양이 똑같아요. 네. 그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러분보다는 좀 쉽게 공부하는 편이죠. 그냥 목표는 뚜렷하고, 탈출은 해야 되고, 공장 생활에 탈출해야 되니까, 목표는 뚜렷한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졸기 위해서 이제 막 앞핀 꽂아놓고 이러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좀 달라요. 절박함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더라. 그냥 결국 열심히 해야 된다. 고시 공부할 때는 네. 그것도 해봤어요. 고시 공부를 하면 완전히 아침 좀 밥 먹고, 점심 좀 밥 먹고, 저녁 좀 밥 먹고, 자고 말고는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공부를 안 해. 책상에 앉아가 멍 때리고 있어, 이렇게. 딴 생각하고. 네. 근데 그 시간 빼야죠. 공부를 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책장이 안 넘어갔으니까. 또 바깥에 나가면 왜 그리 즐거워요. 문 밖에만 나가면 행복해. 얘 자꾸 개인 동네를 왔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해. 그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두 분도 오늘 너무 또 행복하실 지금 거예요. 행복하면서 행복해. 이 시간만 들어가면 행복해.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24시간 중에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공부를 하나 대체. 진짜 공부. 진짜 공부. 네. 8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했나, 8시간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걸 넘으면 스마일. 요거, 그 정도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무표정. 그 이하면은 이제 이 우는 표정, 이걸 내가 달력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을. 이모티콘을 네. 쭉 해보니까 전부 다 울고 있거나, 전부 다 무표정하거나. 무표정이에요. 이게 웃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시간을 넘겨 공부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마음가짐. 왕도 특별한 방법 없어요. 자, 무한하니까 이럴 때는 댓글을 읽겠습니다. 자, 이나윤 님이 맞습니다. 역사교육 진짜 중요합니다. 이잼과 함께 님이 학생들 너무 귀엽다라고 하셨고요. 이진수 님이 학생들 요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요구하세요. 그래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G 포스테콜러님 학생들 부럽다. 엘리건스님 황금 돼지띠 화팅이다 라고 해서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도 달아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대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학생들 같으면 100세를 당연히 넘길 거고 지금 상태가 100세를 넘길 거고 아마 한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100년은 될 것 같아요. 이 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옛날에는 한 번 준비를 하면 평생 직장을 구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후를 보내고 한 번이 원턴이었는데 요즘은 자꾸 뭐 투턴, 쓰리턴 할지도 몰라요. 맞아요. 이 인생 살다가 바꿔 저 인생 살고 바꿔 또 다른 인생 살고 이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미래, 내 삶의 미래 또 혹시 또 자녀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녀의 미래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 막. 공부해야 되고, 뭔가 자격도 따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자리도 차지해야 되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으로 노력을 막 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다 그걸 하죠. 근데 이것도 방법인데, 그거 해야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이 기회의 문을 많이 넓혀 놓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막 친구들 밀어내고 나 혼자만 막 통과해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기회를 이렇게 늘리면 친구 손잡고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회거든요. 노력하기에 따라 그 사회는 그런 기회가 넓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내 개인적으로 내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하게 합리적인 세상으로 만들면 내가 하는 노력에 양보다 훨씬 적은 노력을 하고도 더 나은 사람을 살 수 있다. 내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공익적 문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내 삶을 개선하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투자의 일부만 사회 문제 이런 데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 투표는 주권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입니다. 내 삶과 세상이 맞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데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정말 너무 감사한 첫 투표자들이고요.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소중한 권리로 꼭 행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 우석군이 부른 아까 그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유명한 분을. 오늘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함께 부르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자리 마치고 그렇죠. 6월 3일 날 첫 투표하시는 20만 명의 18살 첫 투표자들 파이팅입니다. 네, 한번 노래를 우리 우석군한테 들어봐야 제가 될 것 선창을 같아요. 해볼게요. 네. 그건 꼬맹이 목소리로 들어야겠는데. 왜 이러세요? 18살 꼬맹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정치 합도로.